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 오는 날입니다. 저희가 한번 브리핑을 또 열심히 해볼게요. 그 비트코인이 88,0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줘서 지금 또 시장에서 다양한 또 희망 시나리오들이 좀 비 오면 나와주고 비트코인이 있어요. 많이 오르나요? 그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지역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말씀드리는 거. 네, 재밌는 주제네요. 비 올 때 비트코인이 그럼 오르는 게. 통계적으로 논문 한번 써주십시오. 재밌겠네요. 네. 근데 좀 이게 되게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가 들리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88,000달러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뉴욕 증시가 또 하락을 했어요. 그 트럼프가 파월을 이제 해고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고 뭐 금리나 압박을 조금 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이 올라줬다.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좀 찾고 있고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자료 안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그 매물대 관해서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따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근데 반면에 이더리움은 또 하락을 하면서 이게 완전 갭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또 다시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계속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또 안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비트코인만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크립토 커런시 안에 그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뭐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주요한 논쟁 중에 하나였는데 뭐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비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흐름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알트 시즌 지수도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비트는 올랐는데 전반적인 시장 마켓캡은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3.7이에요. 이거 정말 높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 1월 뭐 대비해서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요거 도미넌스도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 꺾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비트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 63.7을 또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뭔가 예전 패턴에 대입을 해서 우리 시장을 분석을 하기에는 지금은 많은 시나리오가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신흥시장이잖아요. 대략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 그 1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을 대입시켜서 예측시킨다라는 게 어떤 뭔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죠. 뭐 이게 나스닥이나 뭐 다른 뉴욕 증시들은 정말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이제 패턴과 통계를 읽는 게 유의미할 수 있지만 코인 시장은 15년 정도밖에 안 된 신흥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강세론과 약세론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14일 현지 시간으로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이 8,721억 9,55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강세장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크립토컨트의 소속 분석가 알레만이 이번 최고치 경신은 더 많은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을 했고요. 장기 보유자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단기 가격 상승에 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이제 이게 대규모 변동성 정에 있는 축적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고 투자자들이 또 신중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비트코인 평균 가격이 87,000달러까지 올랐는데도 6개월 미만의 보유자들이 손실률이요, 여러분 여전히 5.18%라고 해요.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이면 완전 강세장 때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손실률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뭐 XRP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XRP가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또 방송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랑 반대로 투자를 하면 된대요. 제가 말하는 거랑.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하신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또한 투자의 그 방법이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 네트워크 활동량이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투자자분이 그러면은 나의 반대로 하면 된다 저와.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XRP가 올랐다는 건 아니고요. 바로 네트워크 활동량이 67%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을게요. 자, 일단은 사담이었고요. 자, 일단 네트워크 활동량이 크게 이제 증가를 해서 그 알리바리티네즈 분석가가 XRP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를 하고 있다. 활성 주소 수가 27,352개 대비해서 67.5% 증가한 4336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XRP 가격과 이게 뭐 연동이 잘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뭐 이런 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다음날 수치가 바로 나와버려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네트워크 활동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전조 증상일까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상승했던 거는 이제 체크를 해드려야 되니까 어제랑은 또 완전 분위기가 반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제 방송을 보시고 또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저는 지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제와는 좀 다른 상황이 바로 연출이 됐고요. 뭐 네트워크 활동량이 많다고 해서 가격의 상승을 하겠다, 뭐 한다 이런 거는 확실히 아닌데 뭐 그만큼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뭐 관심도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꼭 짚기보다는 뭐 XRP 쪽에 관한 뭐 시장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 이런 느낌으로만 해석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가격은 제가 앞서서도 보여드렸다시피 크게 뭐 변동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폴 애킨스가 이제 드디어 취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분이시거든요. 청문회도 거쳤고 뭐 청문회상에 있었던 이슈들, 내용들 그런 거 다 의신을 통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직접 등판을 해서 또 암호화폐 시장에 힘을 보태줄 예정입니다. 폴 애킨스를 직접 취임식에 본인이 참석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 안 받고 참석하는 첫 그런 모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신이 임명한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새 수장 취임식에 직접 참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게 SEC가요. 그 암호화폐 관련한 그 업무만 보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시장의 상황들을 다 살펴보고 법을 집행을 하고 규제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반도체 수출 금지 H20 그거 금지 조항을 내렸을 때도 SEC 측에서 조사한 바로는 뭐 군사용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더라 요런 걸 이제 XEC 쪽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를 뛰어넘고 그 SEC 자체의 역할이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 참석을 한다라는 게 암호화폐를 위해서 참석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조금 좀 과한 해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SEC가 이제 본인이 임명했었던 폴 애킨스가 청문회 마치고 이제 취임을 하는 날 참석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직접 본인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폴 애킨스 자체가 친 암호화폐 인사이기 때문에 또 크립토 투자자들이 더 집중을 했던 건 있지만 그 SEC가 하고 있는 일이 크립토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너무 요거를 뭐 확대 해석을 해서 뭐 시장에 대입시키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근데 뭐 시장이라는 거는 작은 호재에도 크게 반응하고 큰 호재에도 약하게 반응하는 게 시장이라서 시장의 상승에 관한 상관관계를 정확히 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확대 해석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아까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제가 뭐 저항 구간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크립토컨트 애널리스트가 트레이더의 실현 가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91,000에서
92,000달러 선에서 또 저항을 겪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7,000, 8,000 요 부근인데 요게 이제 90,000을 뛰어넘고 거기서 뭐 91,000, 92,000이 가격되면은 그때 이제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이 좀 매물대가 있다.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트레이더 실현 가격은 강세장일 때 지지선 역할을 하는 반면에 약세장일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강도 지수가 40을 밑도는 현재는 약세장이기 때문에 이게 트레이더 실현 가격이 저항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가격을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걸 대입시켜 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은 91,000에서 92,000 정도가 이제 매물대가 이제 두텁게 이제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이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88,200이니까 요 정도 부근 오면은 약간의 그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체크만 해보시고요. 뭐 요게 뭐 완전히 들어맞는다 요런 건 또 아니니까 시장에서 수요가 또 많을 경우에 요런 저항대들은 이제 쉽게 뚫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겠고, 근데 여기 이제 온체인 지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실현 가격이 있어서 지금 가격이 요렇게 올라올 때쯤 해서 시장에서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불 스코어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불장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가 불장이었냐? 2023년도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고 요 지표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런 약세장 견디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은 요 그 보라색 영역을 집중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불장이 굉장히 지금 짧았던 게 요렇게 확인이 됩니다. 제가 요렇게 빗장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너무나 약세장의 이제 이 지표상의 구간이기 때문에 요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 자체가 저항선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91,000원에서 92,000달러 그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소식으로 전해드릴 거는 미국의 오리건주 법무장관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SEC가 기존에 코인베이스에서 소송 제기했던 거는 어느 정도 무마가 됐고 그 내용을 전해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오리건주에 있는 법무장관 측에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장 악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XRP 등은 증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법무장관도 굉장히 직위가 높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SEC 위원장 예전에 게리 겐슬러처럼 그렇게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한 주에 있는 법무장관이라서 조금 뭐 시장의 충격은 좀 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링크코인, 유니, XRP 등의 31종의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 의료 제공과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게 증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랑 비슷한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 과거에도 SEC가 증권으로 분류했던 몇몇 코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때 이제 투자할 때 피해 보자 요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규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법적인 근거 없는 정치적인 그냥 공격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약간 뭐 무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3종의 코인들 나와 있죠. 알고랜드 A다 이런 코인들 이런 게 또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이 5,500만 이더리움 866만 달러를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물량은 앵커리지 디지털로 이체가 됐고 1년간 또 총 96,955개 3억 달러를 앵커리지 디지털에 이체했다고 하니까 한 투자사 측에서 이더리움 쪽에 가는 매도를 보여왔다. 그런 거 확인이 되고 요거 영향 때문에 이더리움이 하락을 했는지는 조금의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약간 그런 가능성들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또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라서 오늘 제가 같이 전해드렸습니다.